손흥민의 코너킥 득점을 직접 목격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상대팀 감독조차도 그의 환상적인 테크닉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제가 손흥민의 코너킥 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며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쿼드에 그를 영입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법 같은 코너킥 골로 상대 골문을 흔들며 토트넘 호스퍼를 구해냈습니다. 이번 경기는 카라바오컵 8강전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대2로 토트넘을 맹추격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손흥민의 환상적인 코너킥 득점이 터졌고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모림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상대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오늘 코너킥 득점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아가 손흥민 영입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으며 이는 현지에서도 상당히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중계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장 출신 게리 네빌은 손흥민의 득점이 터지는 순간 잠시 말을 잃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후 정신을 가다듬은 그는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는데요.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는 2007-2008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 이후 다시 한번 정상에 서기 위해 긴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뒤 2020-2021 시즌에서는 결승 무대에 오르기는 했지만 맨체스터 시티에 0대1로 석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가진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의지를 강렬히 드러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하는 그의 열정은 그라운드 밖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펼쳐진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초반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격렬한 공방으로 관중들을 사로잡았지만 경기의 주도권을 토트넘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5분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는 약 30m 거리에서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알타이 바이은드르가 이를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재빨리 문전으로 쇄도한 도미닉 솔랑케가 놓치지 않고 깔끔한 마무리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득점은 손흥민의 예리한 플레이에서 비롯됐습니다. 손흥민이 찔러준 날카로운 침투 패스는 제임스 매디슨의 발끝에 정확히 닿았고 매디슨은 컷백을 시도했습니다. 공이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되자 이를 놓치지 않은 데안 쿨루셉스키가 침착하게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경기의 흐름을 토트넘은 장악했습니다. 후반 9분에는 제드 스펜스가 솔랑케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고 솔랑케가 이를 골로 마무리하며 점수는 어느덧 3대0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상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진을 완벽히 공략하며 그라운드의 주도권을 틀어쥐었습니다. 그의 정교한 드리블은 마치 칼날처럼 수비 라인을 파고들었고 날카로운 패스는 상대의 조직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이 펼친 압도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움직임은 상대 수비수들을 정신없이 만들었고 이는 자연스레 토트넘 공격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맨체스터의 수비진은 그를 막기 위해 두세 명씩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공격수들에게 넓은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손쉽게 앞서가는 듯 했습니다. 토트넘의 낙승이 예견되는 순간이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후반 18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토트넘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의 패스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이를 가로챈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침착하게 조슈아 지르크지에게 공을 연결했고 지르크지는 빈 골문을 향해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이어 후반 25분 포스터에 또 다른 실수가 나왔습니다. 백패스를 처리하는 데 주저하던 포스터가 태클을 시도한 아마드 디알로에게 공을 맞히며 공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점수는 3대2가 되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맹렬한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동점으로 이어질 위험한 순간 토트넘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43분 손흥민은 왼쪽 코너에서 키커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나온 공은 골문을 향해 매섭게 휘어지며 그대로 골망을 가르며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환상적인 코너킥골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손흥민의 클래스와 기량을 다시 한번 증명한 명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이 득점은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값 XG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의 코너킥 직접 득점의 기대 득점값은 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곧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손흥민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코너킥 직접 득점은 매우 희귀한 일로 킥의 정교함과 강도를 완벽히 조율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손흥민의 이 한 방은 단순히 팀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의 환상적인 킥력을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각인시키며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모림 감독은 손흥민의 득점에 대해 설명하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환상적인 코너킥 득점을 목격한 순간 제 머리는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오랜 시간 감독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기를 경험했지만 이토록 놀라운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코너킥이 골대 방향으로 휘어들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손흥민이 오늘 보여준 킥처럼 강도와 정확도 모두를 겸비한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이 없었다면 우리는 토트넘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손흥민의 결정적인 순간을 본 이후 우리는 패배를 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 연속적인 실점 역시 손흥민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인 플레이어가 아닌 팀 전체의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조차 우리 수비진의 위치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에게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공간은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들은 그의 움직임에 크게 흔들렸고 그 결과 토트넘은 손쉽게 공격 기회를 창출하며 여러 차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히 득점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토트넘 전체를 더욱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늘의 경기를 돌이켜보면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였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사실 우리의 공격수인 마커스 레시포드를 방출 명단에 올린 결정 역시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여러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레시포드를 토트넘에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손흥민을 영입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손흥민 영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모림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림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의 코너킥 득점은 단순한 골 이상이었으며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왜 빅클럽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지 그리고 왜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경기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